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제 옆으로 보고 계신 글은 백신 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입니다.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썼다고 하는데요. 6일 오전 기준 동의 의견이 24만 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만 12세부터 18세의 청소년이 학원이나 도서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방역 패스, 즉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방문 접종에 앞서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당분간은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 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전주 대비 2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는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은 단계로 수도권의 경우 의료 대응 체계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천에서는 연일 8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시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시작하면서 민생과 직결된 사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가 전액 삭감한 민간 위탁사업 예산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온 인천 지역을 넘어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오미크론 의심자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의심 환자는 3명. 모두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의 교회 교인들로 지난 3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양성 판정 전까지 도서관과 강의실 등을 이용해 서울 대학가에 전파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인천에서 좀 추가 전파들이 나오지만 이 사람들의 거주지가 교회하고 관련된 거주지가 수도권도 있고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고 저희들이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 수는 1,900여 명으로 직전 주보다 300명 이상 늘었습니다. 2주 전 전체 확진자의 40% 수준이었던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일주일 만에 약 50%가 됐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90%를 넘나들며 병상 여력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매우 높음을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단체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연말 연시에 약속이 많고 보고 싶은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6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08명으로 6일 만에 1,000명대 확진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고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까지 겹치며 이번 주 중반부터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질 않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재택 치료자도 증가하면서 가족과의 격리, 또 응급 상황 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천구 보건소 송은희 감염병 관리팀장 연결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팀장님, 최근에 양천구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또 10대 확진자가 증가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특별한 방역 조치가 추가되지 않으면 계속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월에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을 했는데 11월 1일부터 저희가 그 초에 한 보름까지는 하루 확진자가 한 30여 명이었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2주 뒤 한 16일부터 저희가 한 70명으로 좀 늘었고요. 지금 현재 12월에는 하루 지금 확진자 거의 평균 한 9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확진자도 저희가 예전에는 올해 한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한 15% 정도 내외였는데 지금 11월부터 현재까지만 봐도 한 30% 정도가 좀 넘고 있습니다. 10대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는 재택치료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재택치료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현재 양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현황, 또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료진이 부족하진 않은지 궁금한데요. 예, 현재 양천구 재택치료자가 지금 한 4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미배정자도 80여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병원인 메디힐 병원하고 또 양천구의 재택치료 관리팀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키트 제공도 하고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의 한 6에서 70% 정도가 지금 재택 치료를 받고 있고, 그중에 한 20, 30%가 생치나 병상으로 이송을 하고 있고요. 또 남은 분들이 또 병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력이 부족합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역학조사 하는데도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자가격리자도 많이 늘고, 또 선별진료소, 또 이송하는 거, 또 재택관리반에서도 해야 되는 이제 인원도 많이 늘었지만 해야 되는 일들, 또 아프신 분들이 또 많아서 뭐 약도 배달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될 영역이 좀 많이 늘어서요. 그래서 다 같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되고 있는데요. 인력 많이 부족합니다. 네, 자, 또 하나의 문제죠. 오미크론 확진자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있으신지요? 실은 저희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어쩌면 저희는 오늘만 버텨보자라는 심정으로 일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예전을 돌아보면 하루 확진자 10명이 나타났을 때 그때도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던 날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또 100명까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미크론이지만 변이는 계속 나타날 거고요. 또 계속 어려운 시련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희망하고 대책은 가져야죠. 일단 대책은 느슨해진 방역 긴장감을 정비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추가 접종까지 빨리 많이 맞는 거. 그리고 우리끼리 배려하고 보듬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도 많이 지쳐 있고요. 주민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고 마지막은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보듬고 따뜻하게 서로 말 한마디라도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버텨주는 마지막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 보건소의 감염병 관리팀 송은희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또 오미크론 등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이병두 의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김인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은평구가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개방했습니다. 은평구는 녹번동 소재 206제곱미터 규모의 자투리 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의 자투리 땅을 공영 주차장 부지로 제공하면 토지 소유주는 1면당 월 4만 원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 사업 참여 등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의 전시성 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시가 삭감한 민간위탁 사업 예산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6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본심사를 시작하면서 오세훈 예산 아님 서울시 예산 심사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오 시장의 일회성, 전시성 사업 예산은 단호하게 삭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일부가 삭감 조치된 민간 위탁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감액돼 중단 위기에 놓인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시의회 예결특위는 오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본심사를 진행하고 소위원회의 개수 조정을 거쳐 16일 예정된 본회의에 최종 예산을 상정합니다. 지하철 9호선 색강역에서 서울대 앞까지 가는 경전철 신림선이 다음 달부터 시험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 신림선은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호선 신림역, 7호선 보라매역 등과 연결되며 종점인 서울대 앞까지는 16분이 걸립니다. 배차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는 3에서 4분, 평상시에는 4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신림선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5월에 정식 개통합니다. 양천구가 시대교감 전시회를 엽니다. 시대교감 전시회는 양천 지역의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세대차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데요. 6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5개월간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진행한 작품 27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양천구 리디아 갤러리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